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북은 철학원의 역술사 송북은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유튜브 채널을 송북은 철학원으로 해가지고 개설을 해가지고 오늘이 그 첫 동영상입니다. 제가 이 사주 팔자 운명학에 대해서 이제 철학원의 이제 일종의 유튜브를 앞전에 한번 어떤 컨셉을 가지고 개설을 했어요. 상당한 호응도 받고 했는데 어떤 약간의 어떤 유튜브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단 그리고 또 내용도 좀 마음에 안 들고 해가지고 막 겸사겸사 해가지고 그거를 소위 말해서 이제 갈아엎고 새롭게 이제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그냥 뭐 순수하게 송북은 철학원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이 이제 방향은 제가 사주 어떤 뭐 사주 원리를 설명하는 이런 쪽보다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고 여러분들의 어떤 운명이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컨셉을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어떤 사주 팔자 어떤 이론을 말하는 어떤 그런 유튜브가 아니고 응용하는 유튜브죠, 그죠? 사주팔자 운명을 응용하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는 사주팔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아셔야 되니까 주로 그쪽 컨셉을 가지고 갈 것이고 내용을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실생활에 유용한 부분 쪽으로 접목을 해가지고 어떤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처음 컨텐츠는 사주팔자 운명 사주팔자에서 보면은 십성 내지 어떤 사주팔자의 어떤 성향이 있거든요. 그 성향에서 먼저 공부를 하고 개념을 그리고 차츰차츰 그것을 응용을 해서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사주팔자와 뭐 재테크, 사주팔자와 뭐 부동산, 뭐 사주팔자와 건강, 뭐 등등 뭐 이런 쪽으로 주로 이제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쪽으로 접목된 응용한 부분을 제가 유튜브 컨텐츠로 주 컨텐츠로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거기다가 나중에는 우리 요새 자기 개발하는 그 책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것도 제가 이제 접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중에 많은 자기 개발서가 나와 있지만은 그게 잘 해보면 잘 안 되죠, 그죠? 그게 왜냐면 개인마다 그 실제로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맞는 어떤 자기 개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주로 이제 그쪽도 리뷰를 하면서 맞춤 각 개인별 내지 어떤 특성별 맞춤 책 리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큰 컨셉은 지금 그렇게 가지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첫 강의 처음에는 사주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사주의 뭐 기본 원리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사주에서 우리 가장 필요한 또 현실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리고 나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사주의 어떤 심리 그 사주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알 수 있거든요. 심리라는 것은 그 사람의 무의식의 심리라 볼 수 있어요. 그 무의식이란 것은 내가 전생에서 가져온 거죠, 그죠? 사주팔자에 나와 있거든요. 일종의 그게 전생이고 무의식이고 자기의 뭐 천무적인 어떤 심리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응용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응용할 수가 있죠. 그게 직업적인 쪽도 뭐 응용이 되고 대인관계, 어떤 사회적인 관계, 뭐 이성관계, 뭐 재물관계 등등 모든 분야에 접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주팔자의 심리를 안다는 것은 내 자신을 안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죠.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내 자신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가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내 자신을 알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접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주 십성 심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내 자신을 아는데 가장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심리검사, 적성검사 등등,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 잘 안 되죠. 근데 이 사주 십성의 심리를 알게 되면은 가장 자기 자신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에 내 자신을 알고 나서, 내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나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건 나뿐 아니고 또 나를 알게 되면 상대방도 알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자, 우선 이제 사주에는 보면은 이 십성이 있어요. 십성 10가지의 별성자를 쓰는데 뭐 성질성자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가지 특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거기에 따른 심리거든요. 뒤에 심리를 갖다 붙이는데, 저 사주 십상은 이제 간단히 배경을 말을 하자면, 우리가 사주에는 태어난 각각의 자기 고유의 오행이 있거든요. 음양오행. 그러니까 목화, 토, 금, 수라는 오행이 있거든요. 그 오행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오행은 생을 하기도 하고 극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음양오행의 생하고 극하는 어떤 작용에서 나온 10가지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행이 5개 있는데 이게 음과 양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총 10가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십성이라고 해요. 십성. 사주의 십성은 이렇게 심리적인 거 외에 나중에 육친적인 거지. 육친이라는 것은 부모, 형제, 처자식 뭐 등등 이쪽도 다 활용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십성은 그런 데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갑이란 목으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첫 번째 하려는 게 이게 상관성과 식신성이 있는데, 이 상관성과 식신성이라는 것은 음양오행의 상생 중에서 생이에요. 생. 내가 이렇게 상대방을 생을 해주는, 거기서 나온 이제 성질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갑목으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목은 화를 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목생화 할 때 나오는 성질이 상관성이고 식신성이에요. 근데 이제 오행은 음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지? 그래서 갑목이 성질이 다른 화. 그러니까 갑목은 양목이거든요. 양의 목인데 음의 화를 생할 때, 그러니까 정화를 생할 때 이 상관성이 나오는 거예요. 상관성의 성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목생화, 그지? 그리고 이 식신은 같은 음양, 그러니까 양의 화죠, 그지? 그러니까 갑목이 양의 화니까, 양목이니까 또 같은 양의 화. 천과 하늘의 기운에서는 병화, 병화가 양의 화거든요. 그러니까 양의 화를 생할 때 나오는 성질이 식신이라는 거예요. 식신성. 그래서 오늘은 맨 먼저 십성 중에서 이 상관성과 식신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을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오늘 이 설명은 굉장히 핵심 포인트만 제가 딱 어떤 대비를 해가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주를 모르시는 분도 들어보시면은 금방 아마 캐치가 올 거예요, 아마. 자, 이 상관성이라는 것은 사주에서 상관식신은 내가 생을 해주니까 갑목의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바깥으로 분출시키는 거예요. 에너지 내지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갑목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지식이라든지 에너지를 밖으로 표출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런 성격인데 이게 컴퓨터로 말하면 출력 기능을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서 이 바깥으로 출력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출력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성격 등등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게 하나는 상관성이고 하나는 식신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바깥으로 드러낸 성분이 요거는 대비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드러낸다는 것 내지 표출한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성질은 상당히 상반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상관성의 기본 성량을 한번 봅시다. 이 기본 성량이라는 것은 이 간목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심, 흥미, 호기심, 그러니까 지금 어느 쪽으로 마음이 가 있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 성량이거든요. 어떤 방향성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 에너지의 흐름이, 쉽게 말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에너지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MBTI 들어보시죠, 그죠? MBTI가 이게 그 보면 외향성, 내향성 해놨죠, 그죠? 이게 칼융의 심리 유형을 적용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MBTI거든요. 근데 그 칼융이 과거에 이 사주팔자 음양 오행을 공부를 했어요. 보니까 이 그대로 차용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MBTI가 순수하게 서양 게 아니에요. 동양의 우리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몇천 년 동안 내려왔던 사주팔자의 이 십성을 가지고 간 거예요. 보니까 그래가 그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서양식으로 그지 그걸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MBTI예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게. 이 보면 똑같아요. 이 MBTI에서 보면 외향성이잖아요. 엑스트라버트. 이거는 인트로버트 식신은 내향성.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MBTI 옛날에 한번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근데 MBTI가 결정적인 하자가 있어요. 그건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이 기본 성향은, 이 상관성은 기본 성향이 외향성이에요. 외향성. 바깥으로 심리가 열려 있는 거예요. 바깥으로 심리가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면이 아니고 바깥 세상으로, 외부 세계적으로. 바깥 세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 바깥에 대한 타인에 대한, 타인 관심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내면이 아닌 타인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관심이니까 타인과의 나와의 관계, 내지 타인이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타인의 시선, 타인의 어떤 관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그죠? 일 내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다른 사람에 관한 일, 그거하고 본인하고 결부를 시켜가지고, 어떤 서로 작용을 하는데 관심이 많아요. 이게 쉽게 말해서 외향성이라는 거예요. 이 반면에 이 식신성이라는 것은 내향성이에요, 내향성. 내향성은 뭐예요? 이게, 관심이나 흥미가 바깥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타인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의 내면 세계, 내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도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내면의 어떤 진리라든지 내면의 원리라든지 근본적인 성향, 성격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어떤 관심이나 호기심이 안쪽으로 파고드는 성격이에요. 이거는 바깥으로 나가는 성격이죠. 그지? 그래서 타인보다는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 다음에 내적인 일, 바깥으로 어떤 대사회적이라든지 대인관계에서 얽히고 설키고 하는 그런 관계보다는 자기의 내면적인 어떤 일,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뭐 진리를 탐구한다든지, 그지?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게 이제 이 에너지가 방향이 내면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상관이 방향이 바깥 세상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이런 내면으로 흘러가는 그런 기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지? 사람은 이렇게 상관성 내지 식신성 두 개 중에 하나를 가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 두 개를 다 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차차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일단은 모든 사람은 상관성이 아니면은 식신성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때로는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성과 대인관계성을 보면은, 이
상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관성은 대인관계가 굉장히 넓고 얕아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방면에 팔방미인이죠, 그죠? 있지만은 대신에 인간관계는 사회성이 깊지는 않아요. 얕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하겠죠, 이제 넓으니까 깊게 들어갈 수가 없죠, 그죠? 굉장히 다방면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제 개방적이죠, 그죠? 개방적이고 굉장히 이제 활동적이고. 다른 말 하면 좀 오지랖이 우리가 넓다고 하죠. 오지랖이 넓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타인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간섭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콩나라 배나라 할 수도 있고 심하면은 그죠. 그게 우리 오지랖이라고 그러죠. 오지랖이 넓고 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약간 신중한 면이 약간 떨어지는 적극적이고 굉장히 인경변이 좋고 굉장히 머리 둔해짐이 빨라요. 그래서 밖에 없죠, 그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사회적인 사람, 사회적인. 가정적인 것보다는 사회적인, 바깥 세상에 대한 일에 관심이 많고 그쪽으로 활동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적인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회활동이 굉장히 두드러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활동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남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남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반면에 이 식신성을 가진 사람은 대인관계가 굉장히 대인관계나 사회성이 좁고 깊어요. 그러니까 범위는 좁지만은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방적이기보다는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이 상관이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 어떤 그런 거라 보면은 이 식신은 오는 사람을 가려서 받아요. 쉽게 말하면 낯을 가린다는 얘기죠. 오는 사람을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고 가려서 받고, 그 다음에 가는 사람을 잡아요. 당연하죠, 그죠? 왜냐, 여기 보면은 코드, 그죠? 여기는 대인관계가 적극적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코드가 맞든 안 맞든 소울이 맞든 안 맞든 일단은 받아들이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 식신성은 코드가 맞아야 받아들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소울이 맞아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사람을 깊은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겠죠, 가는 사람 잡겠죠. 그러니까 이제 헤어지면은 심리적으로 좀 타격이 있겠죠, 그죠? 여기는 헤어져도 심리적인 타격이 별로 없어요. 왜냐? 사람은 많고 많으니까. 그리고 이 식신성은 겉으로 보면 약간 무관심해요. 무관심. 그러니까 사람한테 무관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 세상이나 타인한테 약간 무관심해요. 그렇지만은 여기는 이제 어떤 코드가 맞다, 이제 소울이 맞으면은 굉장히 관심이 깊어지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는 무관심하지만은 마음이 열리고 소통이 되고 소울이 통하고 영혼이 통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때는 관심이 이제 무관심이 아니고, 여기서 무관심은 일반 대중에 대한 무관심이지만은 자기가 코드 만드는 사람하고는 무관심이 아니죠. 그때는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가죠. 오히려, 그죠? 집중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집중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코드가 맞았을 때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대인관계나 대중적에는 수동적이죠. 그리고 신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주로 가정적일 경우가 많아요. 여기가 지금 상관이 사회적인 사람이라 본다면은 이 식신은 굉장히 가정적이라고, 가정적이래요. 우리가 가정이라는 사회는 대인관계가 그렇게 폭넓은 게 아니죠. 그죠? 한정되어 있죠. 그죠? 부모, 처자식, 뭐 형제, 그 정도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정적인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동적이라 그러면은 여기는 굉장히 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게 기본적인 어떤 사회성, 대인관계의 성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적성이나 직업 측면에서 보면은 이 상관성은 기본적으로 언어적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말을 잘하기 때문에 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제. 그러니까 대인관계, 대중적인 사람, 여러 사람, 다방면의 사람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당연히 언어적 재능이 뛰어나요. 아까 이제 인경변에 뛰어나고 적극적이고 머리가 두뇌적이 빠르고 그래서 기본적인 언어적 재능이 뛰어나다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이 식신성은 언어적 재능이 있기는 있는데 그보다는 쓰기 재능, 근데 글을 쓰는 재능이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글 쓰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똑같이 이 상관이나 식신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 바깥으로 표출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표출하는데 여기는 언어적인 어떤 수단을 가지고 표출하는 거고 여기는 어떤 쓰기라는 어떤 이런 내지 어떤 기술이나 연구 어떤 이런 수단을 가지고 바깥으로 자기의 지식이나 지혜나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관은 기본적으로 언어적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언론계통이라는 얘기죠. 특히 방송 언론이죠. 방송 언론, 말하는 언론계통이죠. 그 다음에 정치도 맞아요. 정치도 주로 말로 하죠. 그럼 외교, 그 다음에 세일죠. 세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대중을 상대로 하는 쪽에 언어적 재능을 하기 때문에 세일즈도 되죠. 홍보, 이런 것 등등, 그지? 그 다음에 교육자도 마찬가지죠. 교수라든지, 학교 선생이라든지, 교사, 그지? 다 이것도 언어적 재능이 있어야 되죠. 그지? 언어적 표현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계통도 잘 맞아요. 강사, 또 어떤 성직자 중에서는 주로 이제 말을 하는 성직자, 설교, 목사 같은 경우죠. 그죠? 같은 성직자라도 스님 같은 경우는 이쪽보다는 이쪽이라 볼 수 있죠. 그죠? 내면적으로 봐야되면 성직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도 있어요. 당연히 대중을 상대로 하는 대인관계의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업가도 얼마든지 될 수 있죠. 그죠? 근데 사업이 주로 이제 유통업 내지, 그죠? 내지 어떤 무역업, 중개업, 이런 정도,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중을, 무작위의 대중을 상대로 하는 그런 사업이죠. 그죠? 유통. 그런 쪽. 거기서 특히 이런 어떤 언어적 재능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홍보하고 광고하고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 이런 유통 쪽이죠. 그죠? 자, 반면에 이 식신성은 제가 쓰기 재능이 제가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쓰기 재능이 있기 때문에 글을 쓴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언론계통이지만은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그지?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언론계통은 잘 맞아요. 쓰기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식신의 특징이 내면 세계를 파고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에 관한 내면 세계뿐 아니고 물질에 관한 내면 세계, 어떤 진리에 대한 내면 세계도 파고들고 탐구하고 연구하는 그런 성분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분야, 연구하는 분야, 탐구하는 분야, 또 어떤 물건을 이제 만들어내는 제조지. 제조도 보면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제조가 어떤 물건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제조. 이런 쪽도 뛰어나요. 그리고 또 문학은 주로 글을 쓰는 거죠. 그죠? 예술도 마찬가지고. 예술도 보면 예술도 여러 분야 있지만은, 주로 이제 예술가들이 이 내면 세계를 파고드는 쪽, 예술이라는 게 그렇죠. 그죠?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사업을 하긴 해요. 근데 여기는 사업이, 주로 이제 어떤 전문 기술을 이용한 이런 사업이라 보시면 돼요. 그쪽을 이용하는 제조업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런 쪽도 그냥 똑같은 유통업을 여기도 할 수 있지만 여기는 기술이 들어간 유통업이에요. 이쪽은. 그리고 제조, 물건을 만들어내는 제조업 이런 쪽도 상당히 소질이 있고, 그지? 그래서 보면은 어떤 적성이나 취급도 보면은 이 상관성으로 태어난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가지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취급 택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여기서 있는 사조 10성 중에서
이 자기 재능이나 어떤 그거를 바깥에 표출하는 이 기준에 따라서 크게 직업이 적성이 나눠준다 보시면 돼요. 이게 제 메인 분류의 맨 첫 번째 분류에 해당되는 대분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다음 밑에 쭉 내려가거든요. 앞으로 쭉 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적성이나 직업을 선택할 때 이거를 굉장히 이 사람이 상관성으로 태어났는지 식신성으로 태어났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거는 제가 특별히 넣었는데 어떤 이성관계, 애정관, 이성관, 어떤 이성 성향에 대해서 이제 좀 특색이 있어요. 자, 이 상관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상관성의 기본적으로 가진 사람은 남자 여자 좀 달라요. 남자인 경우에는 상당히 이벤트형이에요. 이 지금 상관성 자체가 굉장히 이벤트적인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이벤트적이고 좀 즐기고 낙천적이고 막 이런 약간 떠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그 감정 있게 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를 그러니까 이성관계에서도 남자는 좀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이성을 사랑해요. 하는데 주로 이렇게 이제 이벤트를 많이 이벤트 이제 말로 하는 한국 사람은 특히 이제 말로 잘 애정 표현을 못 한다고 그러죠. 요즘은 많이 하지만 이렇게 상관된 사람은 립 서비스를 잘한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립 서비스 내지 이벤트적인 그런 쪽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 쪽을 잘 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은 크게 싫어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죠? 우리 연예인 중에 보면 최수종 씨 있죠. 그죠? 아마 대표적인 상관성 같아 보니까. 그 이벤트도 잘하고 립 서비스 잘한다 그래요. 근데 반면에 하이라 씨는 그 별로 좋아 안 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어요. 반응이 좀 시원찮죠. 그죠? 립 서비스도 맨날 하면은 별로 그래요. 자, 이제 여성인 경우는 조금 달라요. 여성이 이 상관성을 가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상대 남성을 통제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통제하려고 그래요. 좀 더 세게 이야기하면은 남자를 길을 누르고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남자를 데리고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옛날에는 그래서 이 상관성이 너무 강한 여성은 옛날에는 그 양반가에서 며느리로 안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사주를 봤죠, 그죠? 사주 단지, 그죠? 봤죠. 그래서 이 상관성이 뛰어나면 요즘은 이 상관성이 뛰어난 여성분들이 요새로 말하면 이게 능력자예요. 굉장히 사회성도 뛰어나고 바깥에 나가서 활동도 많이 하고 성공하는 케이스도 많고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 능력자죠. 쉽게 말하면 슈퍼우먼이에요, 이게. 그런 반면에 너무 그쪽을 강하게 이쪽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보면 이 상관되잖아요. 이 용어가 보면은 관을 상하는 어떤 별이라고 그러잖아요. 관을 상한다는데 이 관이라는 관은 우리 이성에서 보면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관이 남자예요. 남편이에요. 남편을 상하게 하는 기운이라는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꺼렸겠죠. 그죠? 근데 지금도 비슷해요. 사실은. 그거는 그 성향 어디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남편을 통제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강하게 기운으로 이 관을 갖다가 상해버리면은 남자가 상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약간은 조정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이 조정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남자가 이성이 좀 손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남자가 잘 안 돼요. 본인은 잘 되는데 너무 강할 때는 그런 시라고 해요. 이게 연예인 계통이 많죠, 사실은. 우리 연예인 계통이 보면은 이 상관성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식신성을 가진 연예인도 있는데 상관성이 많거든요. 본인들은 잘 되고 활동도 잘 하지만은 대체로 보면 가정적으로 보면 남편이 조금 잘 안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런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식신성을 가진 사람은, 식신성을 태어난 사람은 이성인의 애정우에서 남자 같은 경우는 식신은 기본 성질이 굉장히 순수한 면이 있거든요. 순수하고 순박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잘 돌리질 않아요. 이 상관이 굉장히 머리 둔해진 빠르다 그랬잖아요. 머리를 잘 돌리거든요. 근데 이 식신성은 자기 마음의 기준이 딱 가지고 있어요. 있으니까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관심이 없고,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성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순진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머리를 굴리질 않죠. 그죠?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순진하다 보니까, 이제 순애복, 예처가, 기본적으로 식신이나 특히 남자는 식신이 재물을 재라는 것이 여자거든요. 하기 때문에 아주 순수하게 생을 하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 순애보가 많아요. 그 다음에 다른 말하면 애처가죠. 애처가들이 많아요. 연예인 중에 보면은 그 진우션이라는 그 가수 중에 시연 보면 시연이 그런 형태의 사람 같아요. 보니까 굉장히 가정적이고 굉장히 여자한테도 잘하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다음 여자인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 여자인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도 순수한 면을 가지고 있지만은 역시 이것도 관리 주도형이에요. 이게 상관이 통제, 그 남자를 일방적으로 통제하려는 또 손아귀에 넣으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식신을 가진 사람은 역시 남자를 자기가 주도할 그 남자를 자기가 어떻게 하나 주도하려고 하는데 이 강제로 통제하는 것보다는 약간 관리하는 사람, 관리. 적당히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것도 순수한 마음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 주도하려는 성격은 같지만은 여기는 약간은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보고 여기는 관리라는 건 뭐예요? 적당히 이렇게 좋게 잘 관리하는 거죠. 꾸미는 거죠. 근데 아마 평강공주 비유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보니까 평강공주가 바본달이라는 그 남자를 잘 관리를 해가 출세를 시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대체로 남편 본인도 능력도 있고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주로 전문직에 종사한다 이러면서 남편도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남편 성은 일방적으로 그걸 해가지고 깨질 않거든요. 이 상관처럼. 여기는 이 식신이라는 것은 먹는 신이죠. 그죠? 그러니까 먹거리를 먹는 데 대해서는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 그런 식의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의 경우에는 남편을 잘 관리하는 어떤 그런 어떤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상관성과 식신성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크게 이제 대비를 돼요. 우리 사람 기본적으로 사주 심리 할 때는 이 두 개가 가장 제일 먼저 이제 파악되고 대두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카테고리에서 나눠지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앞으로 다음에 할 재성, 재물에 대한 심리, 그 다음에 인성, 그 다음에 관성, 비겁성, 그래서 총 10개, 10성을 다 할 거거든요. 오늘은 상관성하고 식신성에 대해서 10개 중에서 오늘 2개를 먼저 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은 이 사주 10성 중에서 상관성과 식신성은 어떤 오행이 내가 어떤 생해줄 때 나오는 어떤 그런 기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내 기운을 바깥으로 표출해 주는 거, 표현하는 어떤 그런 기능 특성, 성향인데, 그게 기본 성향에서는, 상관은 외향성을 가지고 있고, 식신은 내향성을 가지고 있고, 외부 세계에 관심이 많고, 이런 내면 세계에 관심이 많고, 상관은 타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타인에 대한 관심,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일에 관심이 많고, 여기는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안에 내면적인 일에서 관심이 많다고 볼 수 있거지. 그 다음에 사회성과 대인관계성에서는 상관은
얕고 넓고 얕게 섞이는 굉장히 이고 개방적이고 오지랖이 넓은 편이에요. 활동적, 즉흥적이고 쉽게 말해 이게 즉흥적이면 이제 이거는 죽이 맞은 그러니까 죽이 잘 맞는 거예요. 그냥 으쌰으쌰를 잘 하고 그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사회적인 사람이죠, 그지. 여기는 식신은 좁고 깊게 생겨요. 코드가 맞으면은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대신에 아무나 잘 안 받아들여요, 그지. 여기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고 여기는 오는 사람 가려서 받고 가는 사람은 잡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체로 무관심해요.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는 사회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자기 코드가 맞으면 굉장히 깊이 빠져드는 거죠. 수동적이고 신중하고 가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적성과 직업에서는 상관은 언어적 재능을 쓰게 되고 식신은 쓰기 재능과 기술 내지 이런 쪽, 제조 이런 쪽의 재능을 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상관은 언론, 방송, 뭐 연예인, 뭐 정치, 외교, 세일즈, 교육, 사업, 유통업, 뭐 내지 어떤 무역업 이런 쪽이죠. 중개업. 식신은 문학, 뭐 예술, 사업도 전문 제조업 계통 내지 이런 쪽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성이나 애정운에서는 남자는 상관은 약간 이벤트형, 그냥 말로 립 서비스로 잘하는 거지 이런 쪽이고, 여자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주도를 해가 남자를 통제하려는 거예요. 이런 쪽의 형이라 보시면 되고, 그지? 식신은 남자는 어떤 순애 내지 애처가 많다고 볼 수 있죠. 애처형이죠. 여자는 주도를 하지만 남자를 관리하는 차원이에요.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건 아니고 내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상관성하고 식신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인들이 내가 상관성인지 식신성인지 이 이야기만 듣고도 어느 정도 아마 파악이 될 거예요. 아마 곰곰이 생각 해보세요. 물론 이 상관성과 식신성이 사주에 나와 있거든요. 그 사주를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그죠? 물론 이제 운까지도 대입되면은 또 좀 더 복잡해지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운까지 대입하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타고난 사주팔자 그릇, 천성이죠. 천부적인 성격. 이거는 사실은 이 사주 십성은 천부적인 성격이에요. 내가 전에 전생에서 가져온 이것을 먼저 베이스를 깔고 심리 분석을 해보면은 아주 잘 맞아요. 이게 MBTI에 나와 있는 맨 첫 번째 나와 있는 외향성, 내향성을 구분하는 거와 똑같아요. 왜냐? 이 칼융이라는 사람이 서유수의 심리학자 정신과학자 하는 사람이 동양의 이 사주팔자, 사주 명리학을 공부를 해서 보니까요. 요거 그대로 뺏기갔어요. 뺏기가지고 지가 집권장 이렇게 만들어낸 그걸 한 거예요. 그거를 기반을 해가지고 그 MBTI를 뭐 미국에서 그 두 사람이 만들어냈죠. 그죠? 근데 제가 MBTI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아주 중간쯤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도 MBTI를 과거에 많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어차피 이걸 하다 보니까 똑같은 이거 그대로 가지고 차용하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가지고 많은 연구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이게 잘 안 풀려요. 굉장히 뭐가 불확실해요. 뭐가 무슨 소리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요 정도는 정확한데 자꾸 내려가면은 그런데 그게 결정적인 미스가 있어요. 보니까 그거는 다음에 한번 제가 심층적으로 한번 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오늘은 상관성과 식신성, 사주 십성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어느 쪽인지 상관인지 식신인지 한번 해보시고 이 부분도 한번 잘 한번 관찰 한번 해보세요. 이건 본인뿐 아니고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사실은 우리가 진로 특성할 때, 구분할 때, 파악할 때 이 상관성과 식신성이 아주 기본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를 제가 부탁을 드릴까요? 예, 그러시면 좋겠네요. 자,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성 중에서 재성에는 정제와 편재성이 또 두 가지죠. 대비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또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셔서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멋진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